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숨을 너무 쉴 수 없는 거예요.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해보자. 안녕하세요. 남극에서 대한민국까지의 작가 김태훈입니다. 대학교를 졸업하고 15년, 20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세계 일주를 더 늦기 전에 떠나야겠다 마음 먹고 세계 일주를 시작해서 지금 여행하면서 글 쓰고 사진 찍는 김태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IT 쪽의 엔지니어였어요. IBM이라는 회사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서 일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겨서 일하면서 어느 순간에 싱가포르로 같은 회사인데 그쪽으로 이제 릴로케이션 될 일이 있었어요. 그게 아마 2009년, 10년 됐던 것 같아요. 거의 한 10년 살았네요. 싱가포르에서 되게 한국 사람처럼 일했어요. 사명감 넘치고 임무가 주어지면 새벽이 되더라도 끝나야만 그날 발 뻗고 잘 잘 수 있는 그런 종족? 그게 이제 바람직하다는 건 아닌데 그게 더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회사에서 엄청나게 인정을 받아서 거의 1년, 2년에 한 번씩 매번 진급을 하게 된다는 거. 장점이 아니라 이제 단점인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이제 과도하게 책임감이 되고 더 큰 조직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이제 한 번에 딱 터지더라고요. 집에서 바닷가까지 걸어서 한 30분 정도 됐거든요. 와이프하고 항상 저녁 먹고 걸어갔다가 바닷가에서 노을 지는 거 보고 집에 걸어오는 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과였는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숨을 너무 쉴 수 없는 거예요. 방에 이제 쓰러졌어요. 병원에 가고 알게 된 게 과호흡에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다는 것이었고 아마도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였다고 보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. 제 몸에 이제 흐르는 피가 두 분의 영향을 받았을 테니까 저 역시도 중년에 몸에 이상이 왔을 때 편히 넘기는 게 조금은 제 몸에 대해서 방관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세계 일주를 떠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. 일을 더 하고 돈을 더 버는 거는 물론 만족하겠죠. 근데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세계 일주를 떠나지 않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았어요. 네. 혹시 세계 일주를 가자고 회사를 갖는다고 하셨을 때 사모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하셨나요? 네. 네. 흔쾌히 허락했는데 사실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. 그때 되면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준비를 먼저 해놔야 된다. 중년이 돼서 그렇게 세계 일주 하자고 얘기를 던져놓고 무책임하게 갔다 와서 저 할 일 없어요. 뭐 어디 길거리에 가서 이제 주저앉을 생각은 없었거든요. 경제적인 것들 그게 되게 중요하죠. 그 얘기 사람들이 이제 좀 그런 얘기하면 여행하는 사람이 무슨 돈 얘기야 하는데 그런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무작정 마음 흐르는 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탕진하며 여행하는 거에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. 회사를 다니면서 열흘짜리 휴가를 가면 마지막에 한 3일 정도는 복귀해야 된다는 그 불안함에 사실 휴가를 휴가대로 즐기질 못해요. 제가 복귀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제가 맞닥뜨려야 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휴가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그런 휴가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빈털터리로 이제 딱 돌아오면 그 상황을 먼저 미리 걱정하고 있다면 저의 세계 일주 역시도 마음 편하지 않을 순간이 세계 일주가 중반이 지나면서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적인 준비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떠났어요.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꼭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주변에 이렇게 누구한테도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.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. 블로그 같은 데 있긴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들을 또 속속들이 물어보기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좀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스스로 방법을 생각해내는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건 아내한테 가보고 싶었던 곳 어떤 곳이 있던지 그것을 메모하자. 구글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가고 싶었던 곳에 그 구글 맵에다가 찍은 거예요. 이렇게 로케이션을. 에펠탑, 뭐 마추픽추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그랜드 캐년. 왜 제가 뭐 마추픽추에 가고 싶었는지 저도 몰라요. 그냥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. 네. 에펠탑은 왠지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막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그냥 가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이제 찍다 보니까 그게 한 700군데, 800군데가 이렇게 된 거예요. 세계 지도 안에 빨간 점 같은 게 통통통통통통 해서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. 점이 자주 빈도수가 잦은 그 지역을 A, 또 이렇게 모여있는 곳을 B. 그게 아시아든 유럽이든 그런 걸 이제 깡그리 무시하고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것이 모여있는 곳이 그냥 A인 거예요. 싱가포르는 여름에는 한 35도,
겨울에는 28도거든요. 하얀 눈이 너무 그립고 서늘서늘한 바람이 너무 그립고요. 좀 시원한 데 가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철저하게 욕망이 시키는 대로 뉴질랜드를 먼저 갔고, 그리고 나서 남미로 떠나자 해서 10개월 정도 여행하고 아직 못 끝낸 곳이 아직 많습니다. 남미에서 한 8, 9개월 시간을 보내고 남극에 갔었어요. 뭐 책에도 좀 있는 내용이지만 코로나가 터져서 아무도 이제 저희를 받아주지 않아서 지나가는 배에서 식량 원조 받으면서 바닷가에서 고립 생활했던 기억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정말 이기적으로 이제 자기 살 길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타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. 근데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진 않았었어요. 좀 그랬었어요.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아, 네. 책을 또 아, 자세히 그렇습니다.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